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상청 원장님 다시 모셨는데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 뭐 이런 것도 하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지난번에 반말로 존댓말 섞어서다가 뭐 결론적으로 반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되는 대로 합시다. 네. 머리 언제 감았어? 몰라요. 가자. 너만 안 간지러우면 되지. 괜찮지? 네. 거의 뭐 머리를 잘 못 감지. 네. 전공의들은 그냥 그대로 가운을 입고 자니까 자고 그대로 일어나죠. 그냥 떡진 머리로 바로 그냥. 그 시간이면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양치도 하지. 제가 사올게요. 제가 해요. 사올게요. 나는 이 배우 볼 때마다 네. 여자 배우 진짜 이 모습이 머리 뭐 이렇게 물 안 말리고 저게 되게 현실적이지. 네. 교수님 방금 전화 왔는데 NICU 구혜양 교수님 20분 정도 늦으신답니다. 병원장님이 급하게 찾으신다고 하네요. 그래? 가자. 여기는 보면은 그 전공의들은 긴 가운 입고 교수들만 반 가운. 여기서 세브란스는 그냥 전공의들도 다. 아니 그때 내가 지난번 리뷰하다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반가운을 처음 입은 병원이 어디지? 세브란스가 아니었는데. 이 짧은 가운을 처음 입었던 게 세브란스 병원일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이제 자신감이 없어졌어. 네, 세브란스가 아닌 걸로 제가. 근데 어쨌든 나도 어쨌든. 반가운 처음 입었을 때 되게 쑥스러웠어. 아니 뭔가 이렇게 좀 모자란 느낌이 나가지고 그지?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덧 긴 가운이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촌스럽게 그렇지. 보였던. 네. 근데 이제 병원은 특히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잘 안 갈아입으니까 이렇게 가운이 길면은 그 가운 자락에 나쁜 더러운 균이 많고. 근데 이제 사실은 긴 가운을 입었을 때는 자기를 이제 프로텍션하는 그런 목적도 처음에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인을. 뭐 예를 들어 고름이 있으면 네. 고름 피나 고름이나 이런 환자의 분비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긴 가운을 입은. 그래서 아마 이쪽 병원도 긴 가운을 전공의들은 입는 이유가 전공의들은 아무래도 환자와 밀접하게 교수진보다는 더 접촉이 있기 때문에 긴 가운을 유지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전공의는 무조건 긴 가운이었던 것 같아요. 긴 가운을 입어가지고 전공의 때 피 다 튀어가지고 교수님 앞에 섰다가 엄청 혼난 적이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하여튼 기면 길수록 또 그걸 통한 감염의 원인이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좋고 지금 식사량도 좋으십니다. 좋네. 랩은 괜찮아? 옛날이랑 많이 다르죠. 인턴이 뒤에 가는 거야. 인턴이 꼭 있었어요. 인턴이 저희 가이드하는 인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요즘에는 없잖아.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회진 돌 때 인턴이 없는데 그런 회진을 역할을 이래 했어요. 우 가면 네. 앞에 인턴이 맨 앞서. 맨 앞에 좀 떨어져서 해가지고 병실로 가서 TV 끄고 뭐 회진 오십니다 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제 들어가. 네, 그런 거를 또 잘못하면 엄청 또 민현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세브란스 병원이 병실문하고 계단문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병실인 줄 알고 딱 들어갔더니 계단이 나왔더라. 계단, 화장실 이러면 이제 그 인턴은 이제 완전. 재활치료는 장기전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도 쉬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술도 많이 어려운 수술인가요? 어려운 쪽에 속하는 수술인가요? 교수님, 해본 적은 많으시죠? 이 드라마는 다른 의학 드라마랑 많이 다른 점이 일관성 있게 뭐 쭉 주제를 밀고 가는 건 아니고 거기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들, 예를 들면 아까 방금처럼 이렇게 어떤 본인의 종교적인 걸로 인해서 치료나 뭐 이런 것보다 그게 먼저 앞서가는 그런 상황들 많이 의사들은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것들 참 잘 드라마에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 꽃 이름이 뭐지? 아 저녁 한번 해야죠. 제가 조금만 연락 한번 드릴게요. 저분은 누구실까?
헬기 기장님. 우리 병원 헬기 기장님이잖아. 군의관 하면서 헬기는 많이 탔을 거 아니야? 아니 많이 안 탔나? 헬기 왜 타? 아니 헬기 기장이 나왔다 그랬어. 생각이 나는 게. 현웅이 내과 동기 군대를 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첫날부터 헬기 타면서 CPR 해가지고 흔들흔들하네. 흔들흔들한데 그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고 첫날을 뜨겁게 보냈다고. 네, 사실 뭐 이렇게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둘만 캠핑하기는 가기는 쉽진 않아. 그룹은 있어도 우리 딸내미가 좋아하는 평행이론인데 이 둘 간의 관계가 이사장님하고 그 친구 그 둘 간의 관계가 이제 평행으로 그 나중에 노년까지 이어지는 또 이렇게 나오면 또 나오고 이런 그런 게 좀 자주 보인다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가 나중에 그렇게까지 이어질 거다. 결국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근데 나중에 친구처럼 지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아니 사람들이. 그 이사장하고 그 두 분 반말하는 두 분 그 부부가 아니가? 부부가 아니지. 친구지 친구. 같이 먹어요. 난 예식장에서 먹었어. 얼른 먹어. 잘 먹겠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먹었던 기억들. 그렇지 맨날 뭐 맨날 먹던 맨날 기억들. 의벌 정형외과도 맨날. 천천히 먹어. 배고픈데. 이거 보면서 참 이상해 너무 처절하고 불쌍해가지고. 이 장면? 앞에랑 같이 살잖아. 근데 아 앞에는 지금 와이프 달달한데. 달달한데 얘는 지금 제가 먹다가 진짜 서러운 적 없었어. 먹다가 서러운 적. 별로 기억이 없는 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때문 아닐까. 그 옛날 영동생 그랬을 때 내과는 밥은 좀 제대로 먹게 해줬나? 밥 먹게 해준 거는 배려는 아무것도 없었지. 그럼 먹다가 괜찮아. 위는차가 오면 어땠어? 교수님이 호출하거나 위년차가 호출하면 먹던 거 그냥 얻고 가는데 네, 얻고 가는데. 부르는 건 없는데 그냥 먹고 있는데 아 저기서 3, 4년 차들이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건 없었는데. 그건 없어. 어. 우리가 조금 더 심해. 우리 1년차 때 밥 먹다가 위는차가 오면은 밥 들고 와서 먹고 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강남 세브란스 1년차 옛날 영동 세브란스 때 그때 그 구조가 거기 술방이 이렇게 해서 그 탈의실 있고 식당 있고 그 식당에서 이렇게 계단 내려가서 한층 쭉 계단 그거 내려가면 기억나. 술실 복도가 쫙 나오잖아. 근데 그 계단 내려가기 직전에 그 식당에 음식을 이렇게 맞아. 해놓은 거기서 떠가지고 먹고 1년차 때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을 도저히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야. 윗년차들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다 먹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그때 그 불고기가 나왔어. 그 위에 잠깐 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에 불고기를 보니까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 그때 아주머니가 잠깐 안 계셨거든. 안 계셔. 손으로 불고기를 확 잡고 먹으면서 내려가는데 밑에서 그때 비뇨기과 모 교수님 오면서 이 자식 뭐야. 정말 처절했다 진짜. 그때 참 처절했다. 정말. 되겠니?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근데 소변은 많이 나옵니다. 마취과 선생님 이뇨제 한 번 더 주세요. 네. 무리해서 그냥 닫으면 컴파트먼트 신드롬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시간만 더 봅시다. 컴파트먼트 배울 때는 원래 정형외과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나 PD도 컴파트먼트 알아. 몰라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고액증후군. 고액증후군. 네. 고액증후군 주로 정형외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폐쇄된 공간이니까 폐쇄된 공간이에요. 닫으면은 압력이 형성이 되니까 그때도. 배에도 컴파트가 오구나. 켈리 주세요. 유린 많이 나왔고 바이탈 스테이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늦어서 힘드실 텐데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진짜 좋은 마취과 선생님이다. 네. 저희 기아지 마취과 선생님들 마취 대학에 여기서 여기서 마취과하고 저기 외과 의사하고 누가 갑일 것 같아? 당연히 뭐 마취과가 그렇게 세다고. 마취과가 절대 갑이지. 야, 정형외과는 많이 쳐. 그리고 또 이제 또 원래 내과가 맞아. 정형외과 입장에서 내과가 항상 갑이니까. 왜 갑이냐면 우리 항상 부탁하는 네. 입장이거든. 네. 왜 부탁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수술 환자가 이제 수술해야 되면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검사 결과가 비정상으로 나오면 항상 내과 선생님한테 컨설트를 해요. 이렇게 저기 수술해도 되는지, 뭐 수술할 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하면 수술해도 됩니다라고 이게 있어야 마취과에서 마취를 해줘.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빨리 받아야 되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빨리 써달라 항상 부탁을 하니까 내과는 우리한테 인상 쓰는 귀찮아하고 짜증내하고 그치, 그렇게 귀찮아하고. 부탁하면 수술하기 전에는 내과한테 치고 수술 중에는 마취과한테 치고 수술 끝나면 또 내과한테 치고 네, 지금 환자 안 좋아지고. 환자 안 좋아지고 소변 안 나오고 이러면 이제 또 환자 봐달라고 그래. 힘들게 지냈구나. 우리는 미처 몰랐어. 을로 살았지 항상.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서 볼게. 네, 알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저 말이 제일 반갑죠. 내가 가서 볼게. 오피 인디케이션은 안 되겠다. 저희가 봤을 땐 뇌사 추정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단받으면 보통 2주 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우리 경황 1년차 때 없고. 있었잖아. 그 우리 같이 1년차 있던 1년차 다 마치고 이제 끝날 때쯤에서 끝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택시 타고 출근하다가 금화터널에서 이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정면 충돌해가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다쳐가지고 그래서 뇌사 판정으로 나가지고 가족 뜻에 의해서 기증하고 병원 안에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런 상황. 잠깐만 밖에. 언제? 지금 말하라니까! 닥터기? 김 선생 맞지? 응? 왜? 의사야? 그래서 어? 나는 이 편에서 느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되는 의미가 가운인 것 같아. 가운. 처음에 남의 가운 입기 시작하는 것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가운을 벗으면 또 의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연출가 아니네. 하여튼 나는 이걸 보면서 제일 처음부터 유난히 가운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 보면서 뭔가 작가의 의도가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관통되는. 근데 아까 그 이익준 그 교수가 이야기한 말이 참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환자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더는 없다는 뜻이야. 우리한텐 매일 있는 일이지만 환자들한텐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야. 그런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거야. 환자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 알아.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환자가 돼가지고 가면 내가 의사라고 하는 게 전혀 뭐가 장점이 안 되더라고. 그냥 딱 환자 입장이 되고 맞는 말이다. 환자 돼본 적 있나 해서. 나는 아픈 데가 좀 많이 있어서 환자 체험 많이 하고 있. 예.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이상철 원장님이 마무리 인사합시다. 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쉽게 안 불러주는데 동훈이가 반응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연락을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솔된 모습으로 앞으로도 의사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